전 세계적으로 공유 오피스 붐을 일으켰던 위워크가 끝내 파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한때 기업 가치 60조 원, 사무실의 미래로 찬사받던 벤처업계 간판 스타에 몰락, 그 배경과 여파를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워크 아마 지나가다가 간판을 받든지 아니면 직접 이용해 본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회사입니까, 위워크? 그렇습니다. 아마 최근에 한 OTT 회사에서 이 위워크의 흥망성쇠를 다룬 네. 하나를 영화한 그런 작품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 공유 오피스입니다. 2010년 뉴욕에서 시작된 회사인데 당시에 우리가 2015년을 지나면서 공유 경제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네. 그래서 차도 나누고 숙박도 나누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무실도 나누자. 왜 굳이 비싼 고정 비용을 들여서 네. 사무실을 두느냐. 그래서 이 위워크라는 회사가 미국 알짜 상업용 빌딩 예. 그런 건물의 몇 층을 장기 임대를 합니다. 하고 그것들을 다시 쪼개서 네. 필요로 하는 회사들에게 재임대를 하는 우리에겐 좀 익숙한 모델이죠. 부동산 재임대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알짜 건물, 랜드마크 같은 건물에 나름대로 인테리어도 좀 트렌디하게 해놓고 네. 이게 이제 공유 오피스의 대표 브랜드였단 말이죠. 네. 근데 어쩌다 이렇게 파산 신청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등장할 땐 정말 혜성처럼 등장을 했었고요. 그 모델을 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무려 20조 원 넘는 투자까지 했었고 한때 기업 가치가 60조 원이 넘었었는데 이것이 약 4년 전부터 네. 그야말로 끝물을 추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은 한 1,600억 정도 원화입니다. 추락을 했고 네. 올해만 연초 이후에 주가가 90%가 폭락을 하는 그리고 급기야 지난 6일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요. 자,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단 한 가지의 핵심 이유를 꼽자면 코로나19입니다. 네. 자, 2020년부터 강타했던 코로나19 때문에 당시 우리도 그랬지만 미국도 재택근무가 굉장히 보편화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초에 이 공유 오피스의 핵심은 쪼개서 재임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재임대를 들어올 회사들이 없었던 거죠. 다 재택근무를 하니까. 예. 그런데 이 회사는 이미 상당한 돈을 주고 장기 임대를 미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고 이 와중에 금리까지 최근에 높아지면서 네. 스타트업 회사들이 돈줄이 말랐어요. 주요 고객들이었죠. 네, 게다가 손정희 회장 같은 사람도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파산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다면 코로나 끝나고는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네. 재택근무도 줄어들고 사무실 출근도 늘어났을 텐데 왜 위워크는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게 우리와 미국과의 좀 직장 문화, 직장 생활의 다른 점인데 우리는 지금 거의 재택근무가 끝났죠. 네. 다 회사로 들어와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분위기는 재택근무가 꽤 오래 이어져 있고요. 특히 IT 업계의 인재들은 그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내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100% 재택근무가 안 되면 한 2, 3일만 예. 재택을 하게 해달라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굉장히 아직까지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워크의 수익 모델은 전혀 발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위워크의 몰락은 그런 시장 환경의 악화만 탓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애당초 이 공유 오피스라는 게 어떤 혁신이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었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미게 되는데 네. 당초에 위워크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자신들이 대거 장기 임대를 하고 이것을 A 회사, B 회사, C 회사한테 쪼개서 임대를 할 때 일종의 빅데이터를 돌리겠다. 네. 그래서 이런 회사한테는 이런 사무공간, 저런 회사한테는 저런 사무공간 이렇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허울뿐이었던 것이고요. 이건 그야말로 아날로그의 극대화된 우리도 이런 쪼개기 임대를 익숙하잖아요. 단순히 쪼개기 임대에 그치지 않았겠는가라고 해서 네. 애당초 이 공유 오피스의 비즈니스 모델의 근원적인 문제를 또 지적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계속 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거 봤지만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었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이것들을 좀 더 몸집을 불린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를 더 키우려고 했었던 모양이지만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그 부가가치를 키우는 데에서 전혀 실력 발휘를 못했던 겁니다. 네.
자, 이 위워크가 그래서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미국 법원에 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그거죠. 과연 이런 위워크의 파산 여파가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게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또 나비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네. 일단 미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업용 빌딩의 핵심 층, 뭐 이런 벤치마크들을 위워크들이 선점해가지고 장기 임대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파산을 한다면 이미 남은 계약 기간에 있어서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설상가상이라고 현재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안 그래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공실이 뉴욕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만 해도 30%에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대출금리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건물주들은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위워크 물량까지도 그냥 더 던지게 되는. 그래서 아마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을 더욱 가속화하는 또 그런 역효과도 함께 나올 것으로 네,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서울, 부산 등지 위워크 지점 한 19개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없을까요? 네, 위워크 측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파산의 영향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지점들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외 국가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뭐 가동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 쪼개기 임대가 이미 익숙한 모델이어서 뭐 위워크가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는 주목을 받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위워크 몰락을 둘러싼 배경과 여파 정철진 평론가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